이하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옷걸이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좁은 원룸에 울려 퍼졌죠. 내일은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 참석하는 자리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연은 중얼거리며 옷을 이리저리 맞춰보았어요. 평소 입던 옷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잘 사는 집 며느리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의사 아내, 공무원 아내, 대기업 간부 아내, 그에 비해 자신의 남편은 설비 수리 기사였죠. 여보, 뭘 그렇게 고민해? 한도연이 씻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하연은 남편을 돌아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모임 때 입을 옷을 고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보도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연은 아내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옷장 한 구석에 걸린 검은색 정장을 바라보았죠.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아, 그 옷 말이에요? 네, 그래도 친구들 앞에서는 좀 단정하게 입고 가면 좋겠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남편이 초라해 보이는 것도 걱정이었어요.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하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하는 일, 사는 곳, 경제적 여건, 모든 것이 비교될 테니까요.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작은 것들에 신경 쓰는 걸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도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내일 모임에서 자신 때문에 아내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남동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연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우아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거든요. 도연은 아내의 긴장된 모습을 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당당하게 들어가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럽게 차려입었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였죠. 반듯한 정장에 고급 시계,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연아, 여기야. 수정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옆에 앉은 남편은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였죠. 이분이 하연이 남편이구나.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상대방의 시선에서 미묘한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일 하세요? 설비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도 중요하죠. 요즘 기술직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도착하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영이는 공무원과 결혼했고 은주는 대기업 간부의 아내였어요. 대화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남편들의 직업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남편이 요즘 승진해서 팀장이 됐어. 그래, 축하해. 우리 남편도 이번에 과장으로 올라갔어. 하연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도연도 마찬가지로 말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하연아, 신혼생활은 어때? 남편분이 참 조용하시네. 응, 좋아. 성격이 원래 과묵한 편이야. 그래도 너희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부럽다.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연은 알아차렸어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지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남편들끼리도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골프 이야기, 주식 투자, 부동산 얘기가 줄을 이뤘죠. 도연은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간혹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는 것을 느낀 하연은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와인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민망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정이의 남편이 와인 리스트를 보며 말했어요. 이 샤토 마고는 어때요? 빈티지가 좋네요. 한 병에 100만 원 넘는데 괜찮을까요? 은주가 살짝 망설이는 척했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결국 그 와인을 주문했죠. 하연은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 월 생활비와 비슷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연아, 너희는 뭘로 할래? 저희는 그냥 맥주로 할게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맥주도 좋지. 건배.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이미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생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미영이가 최근에 산 외제차 이야기를 시작했죠. 벤츠 E클래스로 바꿨는데 정말 좋더라. 하연아, 너희는 무슨 차 타? 우리는 지하철주로 이용해. 아, 그렇구나.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이지.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시선들이 어색해졌어요. 신혼여행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유럽, 하와이, 몰디브 등 화려한 여행지들을 자랑했죠. 하영과 도연은 제주도에서 이틀을 보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주도도 좋지. 요즘 핫플레이스라던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연아, 아이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사교육비만 해도 월 100만 원은 기본이야. 수정이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맞아. 우리도 아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적금 넣어놨거든. 교육비 마련해야지.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하연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들의 대화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설비 쪽이라고 하셨죠? 요즘 그 분야 전망이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히 일은 있으니까요. 수입은 괜찮은 편인가요? 노골적인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연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말끝에 담긴 동정의 뉘앙스를 놓칠 수 없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친구들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면서 말들이 거침없어진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연아, 너 같은 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미영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이야?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너 대학 때 얼마나 똑똑했는데 취업도 잘했잖아. 그런데 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하연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친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이혼이 부끄러운 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연에게는 칼처럼 꽂혔어요. 도연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말을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도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뜨다니. 여보. 하지만 도연은 이미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친구들의 공격은 더욱 가혹해졌어요. 봐, 저렇게 도망가잖아. 책임감도 없어. 하연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봐. 사랑도 밥은 안 돼. 아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친구들의 말들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하연은 화장실로 피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한 게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수정이가 답했어요. 그 사람이 널 정말 사랑한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하면서. 미영이의 말에 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하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지금은 화나겠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은주가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남편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과 친구들의 현실적인 조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사랑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걸까요? 레스토랑 한편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갑자기 긴급 속보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속보입니다. 국내 최대 설비 전문 기업 한성플랜텍이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하연을 설득하는데 열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연의 시선은 어느새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성플랜텍은 창업주인 한철수 회장의 유언에 따라 현장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후계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한도연 씨는 그 순간 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화면을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한도연 신임 대표는 지난 3년간 현장 수습 과정을 거치며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도연이었어요. 작업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뭐야? 하연이 중얼거리자 친구들도 하나둘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잠깐, 저 사람 하연이 남편 아니야? 수정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이름만 같은 거겠지? 미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화면 속 인물은 분명 도연이었어요. 한성플랜텍은 연 매출 3천억 원 규모의 대기업으로 국내 설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친구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한도연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 후 미국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하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도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인 한철수 회장의 유언에 따라 3년간 현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현장 일에 능숙했는지, 왜 설비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현재 한성플랜텍의 기업 가치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을 잃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남자가 실제로는 대기업 총수였던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테이블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그 남자가 TV 화면에 나온 대기업 총수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도연의 걸음걸이에서는 평소와 다른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한도연이 맞습니다. 도연이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테이블 위의 침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에서는 당황,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조롱했던 상대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 속였어요?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미영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따졌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도연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속인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3년간 현장에서 설비기사로 일했어요.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신분을 숨겼잖아요. 이건 명백한 기만이에요.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신들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달라졌을까요? 진짜 저를 봐주셨을까요? 아니면 제 배경만 봐주셨을까요? 도연의 반문에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답은 뻔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모습이 답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돈과 지위로만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세상이 진짜 문제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친구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직업으로, 수입으로, 입고 있는 옷으로 매기시는군요. 기름때 묻은 손보다 남을 깔보는 마음이 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친구들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추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정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제가 오늘 확인한 건 여러분들의 진심입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똑똑히 봤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군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쪽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하셨어요. 3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계속 말했어요. 진짜 사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시험에서 완전히 떨어지셨습니다.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천박하게 행동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향한 일갈이 끝난 후 도연의 시선이 하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연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실을 친구들과 함께 TV를 통해 알게 된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연아, 3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매일 아침 작업복 입고 나가는 당신을 보면서 저는 정말 바보처럼. 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도연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하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줬어야죠. 저는 당신의 아내인데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다니. 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당한 모든 모욕들이 떠올랐거든요. 그 모든 순간들을 남편은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지켜봤던 거였어요. 저도 바보였네요. 당신을 믿고 있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변명하려고 했는데. 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3년간 현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지내보라고. 그래야만 진짜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회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연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도 모두 피했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사랑해줬어요. 제 배경이 아니라 진짜 저 자체를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 하연이 조금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만큼은 순수하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하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했어요. 당신을 변호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걱정도 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난 당신을 믿어요. 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돈이 있든 없든 당신은 제가 아는 그 착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게 진짜 당신이니까요.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도연과 하연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갈게요. 하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연아, 잠깐. 수정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사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는지, 여긴 더 이상 제 친구들이 없는 것 같네요. 하연의 말에 친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진짜 몰랐어, 하연아.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연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은주가 일어서며 간절하게 사과했지만 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조심하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다가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네요. 그리고 계산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금액을 본 친구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주문한 비싼 와인값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어요. 오늘 식사 제가 계산할게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세요. 부부는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친구들과 인연을 끊게 된 건 말이야. 하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진짜 친구라면 처음부터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겉으로만 화려한 관계보다는 진심 어린 한 사람이 더 소중하죠. 도연이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한편 레스토랑에 남겨진 친구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도연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도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동반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 속 도연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친구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은 게 뭘까? 수정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연이를 잃은 거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품격도 진짜 소중한 친구를 우리 손으로 밀어낸 거야.
미영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하연이가 우리를 용서할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은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명품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섰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자신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된 밤이었거든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TV에서는 마지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성플랜텍 한도연 신임 대표는 진정한 리더는 현장에서 나온다며 직원 복지 개선과 상생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빈 테이블 위로 뉴스의 목소리만이 쓸쓸히 울려 퍼졌습니다.